예, 마켓 시그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자금 압박 혹은 이제 투자 중지 방안 이런 거였는데요. 글쎄요, 뭐 현실성은 얼마나 있고 지금 일단 압박용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 얘기는요. 네.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5월 달에도 한번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네. 뭐 알리바바라든지 징동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내년에 대선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무역 협상도 잘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예기치 않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또 터졌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예전에 이제 냉전 소련과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쪽 건드리면서 이목을 좀 밖으로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뭐 약간 물타기라고 하나요?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또 건드려야 되거든요. 예. 이게 또 아마 중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조금 뭐 시장은 흔들리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몇 번 우리가 러시아 스캔들에서도 봤었고 예.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리수를 모범적인 수를 민주당이 밀고 나가기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뭐 중국 주식이 하락을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대체적 이제 뭐 이머징을 다 팔지 않는 한 대안적으로 사야 되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대한민국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야 흔들릴 수 있겠죠. 중국 시장 급락하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국내 주식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은 사실 중국이랑 경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건 정말 극단적인 과정인데 미국이 뭐 알리바바라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을 모두 상장 폐지 시켜버린다. 네. 그렇게 되면 MSCI 이런 데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비중이 올라가겠죠. 호재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상장 폐지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이 공적 기금이 중국에 투자하는 걸 뭐 제한한다든지 뭐 화웨이 같은 기업의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이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킨다, 상장을 폐지시킨다. 이건 뭐 정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에 다들 지금 휩쓸려 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뭐 나오지 않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일정 부분은 부담이 가는 건 맞습니다. 탄핵 얘기는 원래 이제 탄핵에 몰리게 되면 뭐 무역 협상에서라도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지 않겠느냐, 협상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정치적 위기를 또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거리를 삼는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보면 부담스러운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악재이긴 한데 네. 이거를 뭐 길게 끌고 가거나 아주 시장의 메가톱급 뭐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0일 날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고요. 그걸 압박하기 위한 건데 지난 이달이죠. 이달에 이제 차관급 회의가 있으면서 뭐 좀 삐걱거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위급 회담도 원래 9월에서 10월로 연기된 거잖아요. 스몰딜 얘기가 나왔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스몰딜은 아니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 회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스몰딜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뭐 대선 때까지 아직 뭐 14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렇지만 그 뭐 극적으로 그 앞에 딱 타결시킨다? 그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중국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끌고 가버리면
지금 가장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는 경제는 안 좋은데 그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고심을 앓고 있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전달에 급등을 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인민의 삶들이 팍팍해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중국 문제, 그다음에 대만 선거 문제도 걸쳐 있고 시진핑 주석은 사실 경제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당을 잘 이끌어가는 거 그게 이제 본인의 가장 물론 이제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를 살리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중국 이제 여러 민족들이 이제 그 많은 소수민족이 그렇죠 많죠. 많은 네.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르는 것이 네. 시진핑 주석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무역 전쟁을 완전히 뭐 계속 뭐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스몰들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뭐 시각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로 시각을 좀 좁혀 와서요. 9월에 비교적 가파른 상승 반등의 요인은 기관 가운데서도 연기금의 매수였습니다. 비운 부분을 채워넣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중론이었는데요. 그러면 기관, 연기금 매수에는 계속될 수 있는가 아니면 좀 일단락되는 것인가 그 빈자리를 다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외국인 수급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하루 사고 뭐 네. 며칠 팔고 하루 사고 며칠 팔고 그러면서 시장에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저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연기금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기관이 저가 매수를 하다가 그게 안 들어와 버렸거든요. 여기 뭐 차트를 하나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와 밑에 연기금의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아래쪽 빨간 이제 막대가 연기금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 빨갛죠. 지금 연기금이 지금 13거래의 상승을 연기금이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 4거래를 보면 4일 이제 네. 위에 지수가 음봉 났을 때 보면 매수가 주춤하네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다 뭐다 해가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다시 거의 98포인트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또 1,200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시장을 계속 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관이 사는 거 사야 되냐?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뭐 총알이 무한대 있어서 계속 사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급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둘이 같이 사는 걸 사셔야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하시는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기관이 20일 동안 뭐 7천억, 8천억 거의 주력으로 해서 담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기관이 주력으로 담으면서 연기금이 주력으로 담으면서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오일 뭐 이런 종목들이 동시순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살펴보면 반도체를 좀 주력해서 담는 점이 있고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크리컬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최근에 좀 수급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해 3분기가 사실은 워낙 실적이 좋아서요. 지난해 보통 이제 전년 동기비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눈에 보이는 매출이나 이익의 이제 감소율은 불가피할 겁니다. 예, 소위 이제 그건 뭐라 그럽니까? 기저효과라 기고 효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익단에서 소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돌아설 수 있겠느냐? 6조 9천억대 수준에서 7조 원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4일날 예정인데 첫 주 금요일날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뭐 말씀하셨듯이 작년 3분기에는 17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로는 7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6조 9,800억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앞단이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이제 감익할 것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11%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8월까지는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안 좋았다라는 것이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뭐 반도체랑 D램이랑 낸드 뭐 비슷하게 하는 업체니까. 그러면 9월, 10월, 11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오늘 발표될 반도체 고정거래가 발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정거래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마이크론의 실적은 8월까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도 9월까지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8월 달에는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하락이 멈췄죠. 그래서 이제 7월과 같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것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의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게 3분기고 수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됐을 때가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떨어지는 감익 구간에 들어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폭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서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의 반등만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관심 있게 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적은 뭐 예상치만큼 7조에서 전후반으로 크게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금요일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초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4분기에는 이익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락한다? 뭐 그러면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분할해서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뭐 갤럭시 폴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이하는 주간이고요.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중간에 또 이제 하루 휴일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수는 어쨌든 위쪽으로 2100에서 좀 부닥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전략도 알려주십시오. 네, 저번 주에 이제 13거래 연속 상승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일수 타이 기록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벌써 3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모멘텀 없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체력이 좀 방전된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조금 더 체력 충전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리스크들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0선에서는 사실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PER 11배 수준입니다. 11배 수준이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식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뭐 그거는 실적 개선뿐이 없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 삼성전자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 4분기에 이제 가이던스가 높게 올라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을 좀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상향 분위기는 뭐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락 시에는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